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소장님. 얼마 전에 김원동 내정자가 강남에서도 네. 3억대 아파트 충분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진짜 얘기를 기분 좋은 것 들으니까 같아. 너무 솔깃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해서 저도 들여다봤거든요. 네네. 네, 보셨나요, 소장님? 네, 보긴 봤습니다. 네, 네, 네. 갑자기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죠. 근데 언제적 가격인가요? 3억대가 정말. 그러니까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0분의 1 가격이죠. 네, 네, 네. 그게 당첨된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진짜 당첨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세상 새로 세상을 그냥 새로 만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다시는 안 올 가격이라 생각했었는데 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가능한지는 뭐 정확히는 우리가 그 건설사 입장이 아니니까 네. 그 이분이 가능하다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그냥 전제하고 네네. 원가가 이제 그 가격이다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해봐야죠. 네.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수단과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수단과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네. 이 가는 과정에 어떤 수단을 쓰는 게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게 수월할까. 네. 이런 이거죠. 그쵸.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이 수단을 쓰는데 이 수단이 약간 특별한 방법이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분은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수단이 목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원가 공개를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 목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것만 되면 될 네네네.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원가만 공개하면 된다. 네, 원가 공개하면 뭐 이제 부동산은 그냥 시장이 다 잡힌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목표인 거죠. 원가 공개가 목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예요. 이 원가 공개를 하는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 3억짜리 주택을 공급을 했을 때 네. 시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네. 예, 이런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3억짜리 아파트를 짓는 게 목표인 거죠, 이분은.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볼 뭔가 때는 수단이 그렇게. 목표가 네, 돼버려서 네, 네, 네. 그것만 이제 맹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 당첨되는 사람은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 3억대 3억짜리 집을 지어서 이 배짱이 같은 분에게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배짱이님 너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배짱이님 네. 수고했으니까 3억짜리 집 당첨돼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걸 뭐 원하는 인생 건지 잘 살았네. 네. 아니면 3억짜리 집을 이렇게 공급을 하면 시장이 안정된다 라는지 그런 얘기가 진짜 없었네요. 네. 3억대 아파트만 가능하다 이것만 얘기했지 그걸로 인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또 없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이분이 대략적으로 옛날에 얘기했던 걸 보면 이렇게 하면 시장이 안정된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안정될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고 있는 거를 혼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그래서 이제 수단과 목표가 바뀐 게 아니냐, 목적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3억짜리 아파트를 지었을 때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네. 3억짜리 집을 지어서 이제 누군가가 당첨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까요? 시장이 하락할까요? 3억짜리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네. 진짜 정말 그 맛보지 못한 시세 차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올라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일반인들, 네네. 일반인 같은 배짱이님도 이제 충분히 생각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3억짜리 아파트가 무조건 올라가죠. 그쵸. 여기서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어쨌든 3억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시장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내세운 건데 네.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시장 구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있어요. 과거에 있었나요? 네, 과거에 있었고 또 다른 상품에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저번에도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곡동 얘기를 많이 하신대. 세곡동, 네네. 내곡동. 이 보금자리 주택을 이명박 정부 네네. 때 반값 아파트를 지어서 네. 시장을 하락시킨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 지금 이분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팔렸거든요.
당시 분양했을 때. 예, 안 팔렸어요. 다 안 팔리고 미분양이 났어요. 네.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이 하락하려면 중요한 변수가 뭐냐? 바로 미분양이다. 안 팔리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실제로 그때 이게 안 팔렸어요.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이 나니까 반값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죠. 네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분양이 날까부터 일단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원동 내정자는 이게 반값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했는데 네. 안 팔려서 떨어진 거예요. 네. 예.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네. 팔리냐 안 팔리냐를 알아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때는 왜 안 팔렸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팔릴 가능성은 제로. 제로죠. 제로입니다. 이건 제로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막 부수적인 조건이 엄청 붙으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네. 일단 그런 전제 조건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순수한 3억 분양이다라고 전제하면 네. 제로입니다. 제로. 네. 잘 팔리면 네. 얘가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얘가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안 팔리면 떨어질 수 있어요. 순수하게 3억짜리로 분양을 했는데 얘가 안 팔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황하겠죠. 진짜. 네. 네, 뭐지? 이렇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장님 네. 이게 만약에 안 팔렸을 경우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팔리는데 이걸 많이 분양을 하면 네. 그래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도 이제 시장 구조나 이런 걸 몰라서 하는 얘기죠. 네, 네.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지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네. 과열이 됐을 때 정말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안 잡은 이유가 뭐냐면 네. 공급을 무한정하면 떨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기본적인 사항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부동산은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네네네. 약간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한계 정도가 아니고 특히 SH잖아요. 네. SH 서울에서만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네. 서울에서 무한정 이 싼 아파트를 공급해서 시장을 떨어뜨리는 거는 야 이것도 빵프로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제로 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능성이 있어야 이걸 전제로 두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무한정 공급을 해야 이게 네.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무한 공급을 통해서 하락한 예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레고 한정판. 레고. 네네. 레고 한정판 사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레고가 한정판을 만들었어요. 한정판을 만들어서 얘가 인기가 엄청 좋아지니까 네. 투기 현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 가격이 막 뛴 거예요. 막 뛰어서 진짜 뭐 사회 문제화 됐어요. 뉴스에도 막 네. 나오고 막 이거 사려고 막 줄 서고 막 서로 사려고 싸우고 막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니까 뭘 했냐? 레고가 한정판을 풀어버렸죠. 한정판이라는 게 뭐예요? 공급을 한정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무한정.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한정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한정. 딱 정해진 양만 공급을 해서 희소 가치를 높이겠다. 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서 투기 상황이 벌어지자 레고가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됐죠. 시장을 막 교란시키고 난리 나게 만들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걸 한정판을 풀어버리고 무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희소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쵸. 네. 희소 가치가 없어지고 누구나 이 새 제품으로 이 좋아하는 물건을 누구나 살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싼 가격에.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 논리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 김원동 SH 사장 내정자분이 원하는 대로 3억짜리 아파트를 무한정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근데 이것도 싸우잖아요. 그쵸. 나는 왜 안 되냐. 네. 전 국민 주면 안 된다 이것도 싸우고 네. 있는데 전 국민에게 3억짜리 집을 다 공급하면 반드시 떨어지죠. 근데 이건 불가능인 거잖아요. 불가능.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 네, 이거를 전제로 삼았다는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왜 내곡동, 세곡동의 보금자리 주택은 미분양이 생겼냐? 네. 그때 얘가 완전 침체기였습니다. 침체기였습니다. 침체기였고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보금자리 주택을
그 세곡동, 내곡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외졌어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냥 산을 맞아요, 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집을 짓기 전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집이 다 지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가보면 괜찮네 이렇게 느낌이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린벨트잖아요. 그럼 여기가 행정구역만 강남이죠. 행정구역만 강남이지 시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가격이 반값 아파트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쌌던 거예요. 비싸. 이름만 허울 좋은 반값 아파트지 아니 산에다 지어놓고 이거를 반값 아파트고 강남이다. 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지어지고 나니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침체기였으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싸다 느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미분양이 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얘가 모든 거를 하락하는데 담당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 거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했는데 이분은 이거를 어떤 그냥 단편적인 현상을 보편화시키는 오류를 겪고 있는 거죠. 이런 미분양이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하락시키는데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그럼 지금 이게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냐? 제로죠. 무한정 가능하냐? 제로죠. 그럼 목표가 뭐냐? 네. 이 당첨된 사람한테 국민한테 부의 증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이거 발표할 때는 정말 안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히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뭐 큰 이제 시세 차이. 시장을 네. 시장을 더 크게 열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물건을 했을 때 이제 당첨자와 당첨자가 아닌 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짱이님과 저가 네. 그냥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경제 그렇죠.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거의 비슷해요. 우리 둘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배짱이님은 당첨 넣고 저도 넣었어요. 근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네. 당첨됐어요. 그럼 3억짜리 당첨돼가지고 눈금이 시세 차익이 10억. 쫙 올라가서 10억이 뭐예요 지금 20억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은지 한 20억 네. 20억 부자가 되어 있고 저는 이제 3억짜리는 넣을 수 있으니까 3억 정도 가진 자산인 네. 거죠. 순식간에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네. 하나 뭐 이제 노력은 똑같이 한 거죠. 청약 넣었으니까 똑같이 운이죠, 운. 네. 똑같이 했지만 운으로 인해서 당첨이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재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상대적 박탈감에 세상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뭐 하냐. 네. 네. 운이나 열심히 되는 것을. 당첨이나 되로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 정말 네.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게 소수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이. 네. 그러니까 자리 좋은 데에 소수로 가는 거가 이거를 과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하는 이 과정이 저는 이게 정말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국민한테 네. 전 국민한테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 국민한테 모든 공평하잖아요. 아니면 좀 못 사는 사람 준다고 하더라도 못 사는 사람들한테 다. 근데 배짱이님은 되고 나는 안 돼. 그 같은- 노력의 여부에 상관없이 네. 그냥 운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자, 못 사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걸 줘요. 그러면 여기에 당첨되지 못하는 약간만 위에 있는 소득수죠. 네네네. 그럼 이분이 역전이 되잖아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이 되는 걸로 인해서 역전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정말 죽으라고 일해서 좀 못 사는 사람보다 조금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당첨될 기회가 박탈이 돼요. 박탈이 되는 상황에서 이 당첨된 못 사는 사람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공평한 세상인가? 이게 더 저는 상대적 박탈감.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 개발이익, 지금 대장동처럼 네. 개발이익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네. 자, 개발이익을 다 지어놓고 싸게 분양해서 당첨자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분양가를 비싸게 해서 건설사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SH가 해서 SH가 가져갔냐? 개발이익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김원동이라는 분은 지금 보면 개발이익은 절대 SH나 건설사가 가져가면 안 된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국민한테 뭔가가 가야 된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올림오순에 빠지는 거예요. 국민들 모두가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 이걸 가져가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선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주어져요. 일단은
근데 누군가는 집을 안 샀고 누군가는 샀어요. 네. 그건 다른 부분인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집값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채가 생기죠.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고, 네네. 네. 나의 선택이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가 올라가서 그렇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정말 사회적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가져가.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가가 옳은가에 대한 서로가 이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이 대장동 사태를 교훈 삼아서 네. 네, 누가 가져가야 되냐.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LH나 SH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네. 만약에 건설사는요. 네. 건설사는 여기서 얻어가면 네. 그 사람들만의 이득이에요. 네. 그 건설사만의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당첨자가 가져가면 그 사람들만의 이득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LH나 SH가 가져가면 SH와 LH만의 이득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SH와 LH는 다른 공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굉장히 소수의 못 사는 사람들의 저는 이제 여기서 시세 차익을 주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주거의 기회, 주거의 기회를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좀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확대해 가면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다가 18살이 넘어가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은 진짜 거주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를 공짜로 LH나 SS 지어가지고 일정 기간을 이런 데서 거주하면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이런 게 이제 공공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SH도 뭔가 수익이 있어서 운영할 돈이 있어야 가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반드시 나는 사업에서 네. SH나 LH가 이 사업의 이익을 다 독식을 하고 그리고 건설회사나 이런 그 당첨자들은 적당한 수익만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남는 수익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적자 나서 쓸 수 없는 쓰기 힘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발휘하게 만드는 이게 저는 이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에 대한 논의는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3억에 분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SH죠. SH 적자가 나면 공공사업이나 이런 건 해가지도 못해요. 그냥 이거는 뭐 자선사업이에요. 자선사업. 딱 원가대로만 받는다 이렇게 네, 얘기했으니까. 원가대로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건설사가 아니고 그냥 당첨되는 굉장히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버리는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솔직히 다른 분은 제가 이렇게 공격하고 하지 않는데 너무 이상한 견해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특히 SH 사장이 된다라는 게 저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딱 몰입이 돼서 다른 건 보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네, 아직 이제 내정자니까 네네네. 근데 안타깝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SH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질 거라고 봐지고요. 네네. 이렇게 만약 이분이 이대로 한다라면 네네.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네, 수익이 없어지면 문제는 공공. 지금 시프트나 네. 뭐 이런 지금 SH가 행하고 있는 일종의 공공 목적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 다 거의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내정자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만약에 되면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니 근데 지켜봐야 그거를 되지 지금 않을까 하라고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생각도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마음에 들게 돌아가는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네. 네. 이게 시장이 과열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또 반작용도 생기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강남 3억 아파트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발언을 하신 분까지. 그쵸? 그렇죠. 생각을 네. 더 해보고 토론도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그거 갖고 한번 토론을 하셨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